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책 메인 이벤트 제가 직접 황금 열쇠를 가지고 대장TV 로고가 이렇게 박힌 황금 열쇠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첨자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춘천이에요. 춘천. 지금 키로수로 한 120km 정도 나오는데 꽤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 책을 구매해 주시고 양질의 후기나 인증을 남겨주셔서 저 한 분을 선정해서 가는 거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저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저희 흑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라는 책을 읽고 실제로 많이 감명받았다, 혹은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요약집이 있어서 앞으로 경매 투자가 더욱더 쉬워질 것 같다,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전 사례 위주로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책 쓰면서 제가 많이 생각드는 게, 어떻게 하면 딱딱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경매의 경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실제로 쉽게 이해하고 하루빨리 실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서 팩트 있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힘이 되신다 라는 이런 경력글도 많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대장TV에서 출간한 흑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해당 책이 베스트셀러에 등재가 됐습니다. 우리 전부 다 구독자분들 때문이고, 더욱더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을 드릴 수 있게끔 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김 실장이 없어요. 김 실장이 없어서 저 혼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약간 좀 떨려요. 핸드폰이 좀 떨리니까 그 점 좀 양해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부동산 규제나 정책이 남발되고 쏟아지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정책이 하나씩 나오고, 그 정책을 또 후속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나오고, 보완 정책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들도, 금융사들도, 혹은 대출을 중개해 주시는 분들도, 아니면 세무사님 분들도 전부 다 혼란스러워하고, 오죽하면 부동산 세무를 하지 않는 세무사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요즘에 이런 규제 속을 조금 더 피하고자 상가나 갭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가 쪽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갭 투자 쪽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고, 혹은 갭 투자를 할 때 꼭 신중하게 파악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갭 투자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갭 투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가 2억 8천에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 돈 2천만 원만 가지고 그 전세금을 안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전세가와 매도가가 큰 차이를 보지 않는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 방식이 갭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만약에 제가 3억짜리 주택에 2억 8천 정도 전세가 구성되어 있는 집을 갭 투자로 매입을 하게 된다면 내 돈은 2천만 원만 들어가고 3억짜리 2억 8천 전세를 안고 사는 거겠죠. 근데 이게 전세 만기쯤 시점에 한 2년이나 뭐 2년간 계약갱신권을 청구해서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죠. 4년 뒤에 만약에 해당 집이 전세가 2억 8천이 아닌 3억으로 올랐다면, 살고 계신 임차인분에게 2억 8천이 아닌 3억 2천만 원 올려서 3억을 받을 수 있거나, 혹은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를 3억으로 맞춰서 추가적인 2천에 대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소액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나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빌라나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실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내가 뭐 몇 억씩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부동산 투자는 어렵죠. 부동산을 볼 줄 알고 해당 부동산의 토지값과 가치를 판별할 줄 안다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대신 무턱대고 그냥 뭐 옆집보다 싸니까 내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막 사들이면 나중에 큰 투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갭 투자는 정부 정책이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빚을 바라는 투자 방식이기도 합니다.
뭐 본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요.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막 걱정하고,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대출 이자에 대한 압박들도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하지 않고 바로 나간다고 하면 금융사처럼 일부 상한을 통해 대출 원금을 계속 무한정 연기를 시킬 수 없으니까 전세 갭 투자는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즉시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준비한다고 하면 꼭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서 전세나 매도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기존 아파트 플러스 재고 아파트, 거기다 플러스 신규 입주 아파트,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문제는 수요겠죠. 수요층. 자, 이 수요층 파악하는 거는 국가 통계 포털이나 부동산 지인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추후에 이 내용도 이제 부동산 지인이나 한국 통계 포털을 이용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파악하는 부분들도 영상으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업자들이 신축을 많이 하는 지역, 혹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 좀 늘어나는 지역은 우선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기존의 아파트나 빌라들이 구축으로 전략해서 해당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가 하락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전세가 하락, 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내가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직주 근접. 모든 호재의 시작은 교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세권 불패라는 단어가 있듯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주택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급량 폭탄이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면 역세권에 있는 주택들은 최대한 그 리스크에 방어를 할 수 있게 되고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전세 투자, 갭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만약 전세를 들어가려고 한다, 내 전세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들도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전입이나 확정, 이거는 둘째 치고 우선 해당 부동산의 갑구와 을구를 다 따져서 실제로 채무액, 채권액이 해당 부동산 매가의 70% 이상이 설정돼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 나중에 이 부동산이 경매로 집행이 된다면 1회 유찰된 80에서 70%의 낙찰이 된다면 5년 안에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과 을구를 따져서 채무액이 70% 이상이 된다 라고 하시면 해당 집은 전세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70% 이하대의 전세를 계약을 하신 다음에 잔금 치는 날 전입과 확정을 바로 받아서 대항력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그 전세 계약하실 때 말씀하세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은 취소로 시키겠다 라고 조건 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보험을 통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그 황금 열쇠를 주로 가면서 상담한 내용까지 영상으로 좀 최대한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나오시는 거라 시간도 널널하지 않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이슈도 있으니까 저희가 인증샷으로 같이 찍고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코로나가 이슈입니다. 마스크 항상 지참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